논리도 없고 진짜 멍청한. 그 너의 논리는 뭔데? 너 나한테 멍청하다고 하기 전에 네 논리를 먼저 말해봐. 그 논리가 지금 여기 있는 1633명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납득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대는 X인 거야. 우리 담벼락 고양이야. 뭐 좋은 기회죠. 채팅으로 다 논리를 설명하면 그거 잘 안 돼요. 채팅은 아무리 빨리 쳐도 시티즌에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네 논리가 뭐냐? 네, 그렇게 물어보길래 뭐 그래서 논리를 하나만 얘기를 해볼 만하다 싶어갖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좌파들 이제 민변 동원해서 유가족들한테 접근해갖고 유족보상금 몇 원씩 받아준다고 구슬려서 들러리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히고 억울하게 죽은 내 자식 용산에 공성열이 죽였다 하며 용동권원들이 텐트 치고 앉아서 진실을 인정하라고 외치고 병신 안 봐도 시나리오가 뻔히 그려지네 족같아서 자라간다. 다 상상력이에요. 이거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이런 거. 딱 보면 뭐 좌파니 좌빨이니 뭐 자기들만의 상상력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하면서 봤었거든요. 얘는 무슨 말 하나 싶어갖고 가끔씩 라이브 방송을 한 거를 올리질 않아요. 올릴 수가 없도록 라이브 방송을 하죠. 대부분 욕설을 다 섞거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기도 참 뭐하고 삐처리하기면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임팩트가 되게 커질 거예요. 겁나서 이런 거 잘 못 올리는 거예요. 올렸다가는 비추 먹고 그랬다가는 채널 닫히면 수익이 안 생기거든. 대부분 무서워서 잘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 분뿐만 아니고 대부분 뭐 윤석열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서장까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윤석열 퇴진을 외치냐 바보 같은 얘기죠. 어찌 보면 딱 봐도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액면가대로 보면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퇴진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먼저 갔어요. 먼저 갔고 행안부 장관이 늦게 받았죠. 경찰서장도 늦게 갔어요. 그렇죠? 차 안에 있다가 걸어가면 10분인데 차로 굳이 가겠다고 해갖고는 늦게 간 그런 게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윤석열이 사퇴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상태이냐. 윤석열이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광화문 관장 나가면 다 사퇴하라 하야하라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상시 발생하는 문제야. 진영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광화문 가면 사퇴하라가 꼭 나옵니다. 왜 그렇게 사퇴하라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퇴를 하는 시위 자체도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런 구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냐, 액면가대로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윤석열이가 사퇴해야 된다. 다 정치적인 구호일 뿐인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거 가지고 탄핵 가고 뭐 헌법재판소 간다. 당연히 다 반려되겠죠. 다 기각입니다. 그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사퇴나 뭐 하야가 안 돼요. 단지 그냥 정치적 구호일 뿐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사퇴를 해. 사퇴할 이유도 없는 거지.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유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자기 혼자 막 분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사퇴하라고 그러는 거야? 멍청하니까 이해를 모르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검수완박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코로나 방역 대책
네,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처음에 했을 때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움직이지 마, 어디 가지 마, 이게 이제 핵심 방역이었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제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국가가 맞으라고 해갖고 맞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게. 그런데 다수의 표본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의 표본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표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제 통계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못했죠. 어떻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여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사태 다 외쳤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딱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해라 하는 구호는 문재인 정부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당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많이 했고 그걸 가지고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공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느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뭐라 말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과학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현재 질병관리청장으로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왜? 국민이 보기에 그래 네가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준 거죠. 그 지위를 줬어요. 질병관리청장, 지금의 질병관리청장.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자리를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퇴진하면서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다. 6개월밖에 안 됐긴 했지. 그렇다고 해갖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면책이 되느냐? 그래서 기다려봐. 한 1년, 2년 지나면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플랜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대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국민들 그럼 국민이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야. 안전한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데? 이런 플랜 가지고 만들 거야. 라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재빠르게 그걸 어떻게 시행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많이 하지 말던가. 현재 지금 질병관리청장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질타하고 있죠. 뭐 때문에? 주식 보유한 것 때문에. 그러죠? 주식 보유한 것 때문에. 그 주식도 그냥 보유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 그런 주식이 그렇게 움직일 거다. 주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측해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건 여야, 가릴 것도 없이 여당에서도 이거 주식 안 팔 거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까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배째를 하고 앉아있죠. 그 책임을 진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을 사퇴하라. 사퇴할 리가 없지. 사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구호를 윤석열 사퇴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사퇴하라. 지금도 광화문 간다면 늘 있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구속하라로 돼 있죠, 지금은. 사퇴하라가 아니라. 그죠? 사회공무원 폐사 사건 때문에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어딜 가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진짜 사퇴하느냐? 그러지 않다.
두 번째는 진짜 멍청한 거예요. 뭐가 멍청하냐? 자꾸 예전에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에 있었던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럼 분명해요.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 안 나왔을 거예요. 현재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붙인 거죠.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그 성남 테크노밸리에 있었던 그 행사에서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떨어져갖고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때 뭐 이재명이 한 거 없잖아. 뭐 회피하려고 그랬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면 진짜 멍청해. 그거를 이태원 지금 현재 참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멍청한 거예요. 뭐 우파를 지향한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다 멍청해요. 사실관계를 다 왜곡합니다. 그 사실을 자꾸 비틀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태원 사고랑 판교 테크노밸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트는 것도 아니고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발생한 사고인데 판교 테크노밸리 지하철 환풍구 사고는 행사 주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할로윈 축제를 누가 뭐 농산구에서 무슨 주최한 것도 아니고 행사를 그냥 파티 같은 거죠. 할로윈 파티 같은 거를 하는 건데 2014년도에 있었던 그 환풍구 사고는 행사 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수들도 막 초빙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구경하려고 거기 올라갔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건데 행사 주체를 한 거예요. 누가? 주최측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데일리 TV가 행사 주최를 해요. 행사 주관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최측이 있는 행사였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뭐라 말했습니까?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체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윤석열 대변인이.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대변인도 심지어. 이름이. 그 사람이 주체가 없는 행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욕먹었죠. 법에 나와 있어요. 주체가 있다 없든지 간에 경찰이 혼잡한 거를 통제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갖고 욕먹고 앉아있고. 그런데 2014년도에 있던 그 판교 사고는 명백해요. 주최 측에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느냐면 그 이후에 이거를 고발을 합니다. 행사 주최를 했던 이데일리 TV를 고발을 해요. 그래갖고 심지어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됐다는 말은 뭐냐? 재판이 열렸다는 거예요. 재판이 열렸고 재판에서 다 처벌받습니다. 다 유죄를 받아요. 전부 다. 그럼 성남시나 경기도나 뭘 하는 거냐? 처음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싸워요. 왜? 달랐거든. 정치적 주체가 달랐어요. 성남시장은 민주당이었고 경기도지사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책임 공방을 막 벌입니다. 책임 공방을 막 벌였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렇게 주체가 있었던 행사에서 관여하는 거는 뭐냐 하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해요.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유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이게 필요해요. 뿔뿔이 그냥 개인이 혼자 뭔가를 챙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뭐 어디 물어보면 지금 뭐 논의 중입니다. 뭐 중입니다. 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요. 유가족들이.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관이 나눠서 그거를 주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나 경기도가 그거를 하게 됩니다. 성남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렇게 해서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향후 뭐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가 나서서 처리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책임은 행사를 주관했던 이데일리 TV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안전법, 그러니까 지하철 환풍구에 대한 어떤 그런 법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하고 그 환풍구 사고는 전혀 비교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적책이 엄밀하게 있습니다. 환풍구 사고는. 그런데 우파라고 불리우는 이 멍청이들은 그걸 가져다 붙여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랑 이상민 장관이 초기에 했던 말이 뭡니까? 주체적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면피형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해야지. 이재명을 욕할 거면. 가져다 붙일 거면. 되게 멍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세월호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세월호 또한 어찌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수학여행 가다 그냥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넣을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국가적 책임은 어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를 국가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나기 한 몇 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119 그리고 112에다가 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찰, 소방당국 다 신고를 했어요. 다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책임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신고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국가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현재 법률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호는 신고한 순간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 약간 얘기가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많이 이용하시죠? 항공기.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배.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합니다. 특히나 뭐 여객선 이런 거 다 이용을 하죠. 다 국가에 등록을 합니다. 전부 다 국가에 등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나간다 이런 거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언제쯤 들어올 거다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신고했던 시간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경찰이 수색에 나서요. 해양 경찰이. 물론 대부분 다 신고를 먼저 합니다. 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우리 남편이 지금 배에 나간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해양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해양경찰이 바닷가 수색을 하게 됩니다. 수색을 해서 몇 시간 지났는데 못 찾아. 그럼 난리가 나요. 그때는 그 지역 해양경찰이 난리가 납니다. 안 들어왔다고. 수색을 이제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지만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추적을 다 합니다. 항공기도 다 추적이 돼요. 실시간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 비행기가 어느 항공이 떠 있는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다 권역이 나눠져 있어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다 권역이 나눠져 있고, 국내선 같은 경우에도 나눠져 있죠. 광주를 지나기 시작하게 가면은 어디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제주도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죠? 서울에서 이륙한다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넘기죠. 지역이 바뀌면 넘깁니다. 주파수를 알려줘요. 기장한테.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하니까 그쪽이랑 통신해라. 넘어갑니다. 다 모니터링을 한다. 전부 다. 그리고 배는요. 배 또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양경찰청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기 때문에 해양 경찰들이 무조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에 바다 모양이 다 되어 있는 곳에다가 배가 어느 쯤 가고 있고 무슨 속도로 가고 있으며 어떤 상태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알고 있었어요. 해양 경찰이 침수되기 전에 이 배가 멈춰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객선이면 당연히 이동을 해야겠죠. 여객선이면 이동을 해야 돼요.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간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에서는 그 세월호를 모니터링했던 그 시스템에는 속도, 이동 속도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수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몇 분 동안 세월호 여객선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해양경찰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양경찰청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언론에다가. 왜? 해양경찰청에 그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런 그 모니터링 하는 기지. 거기에서 얘네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세월호가 저렇게 되고 있는데 뭘 했냐는 전부 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 이렇게 여기 운수를 하는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으니까 일단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봐요. 항공사고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뭐 항공교통조사국 이런 데서 가서 막 조사를 합니다. 거의 국제기구처럼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다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고요. 해양도 마찬가지예요. 해양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렇게 다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월호가 어떤 여기 운수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다 모니터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국가가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당연히 국가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사퇴하라. 사퇴 안 해도 됩니다. 사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봐도. 하지만 정치적 구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사퇴하라. 그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지나서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정치적 구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퇴하라 뭐하라. 그거 가지고 너무 분노하고 뭐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무슨 광화문 가면 문재인 뭐 하야하라 목 차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온갖 얘기 다 있었는데 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것들이. 그 정치적 구호일 뿐이에요. 보면은 우파냐 뭐냐 하는 이런 채널들 보면은 참 한심해요.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냥 멍청한 거야. 우파는 대한민국의 우파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되게 멍청해요.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용산구청장 지금 보세요. 보면 용산구청장 보면 용산구청장이 지금 행적들을 뒤져보면 아니 구민을 살핀다는 게 어느 구민 행사 같은 데 가갖고 사진 찍고 SNS 올리는 게 행정입니까? 네? 이거는 뭐 여야 뭐 우파든 뭐 좌파든 뭐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행사 같은 데 가갖고는 무슨 주말 행사 같은 데 가갖고는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구민과 뭐 함께 했다 뭐 했다. 그거 행정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무슨 그게 구민 행정이야. 이 용산구청장을 보면은 그런 거에 정신 팔려갖고 그냥 어디 모임이나 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아니 구민 행정이 무슨 모임이야? 에? 무슨 뭐 맘카페야 맘카페? 맘카페를 무슨 뭐 구민 행정에 옮겨놨어?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사람들한테 국가 권력을 쥐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세금 바치면서 월급 이렇게 주고 앉아있어? 유능한 사람한테 국가 권력을 맡기고 국가 권력으로서 통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권력을 줬다는 거는 국민들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통제를 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유롭게 다녀도 부족할 판에 뭐 일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이렇게 저렇게 국가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리고 통제를 당하려 그러면 국민들 어떤 권리가 필요하냐면 유능한 사람한테 그런 통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산구청장 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용산 국민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구민정책 용산구청이 행정을 하는 것이 청장들이 어떤 국민의 행정을 하는 것이 국민 뭐 체육대회 가갖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어느 모임 가갖고 뭐 SNS에 올리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행정이 아니라니까. 응? 그럴 바엔 구민의 지금 용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쓰레기 어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배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랑 좀 해결을 해요. 와, 시작대 분들 가면 똑같아. 내가 사는 구청장도 정신 나갔어요. 보는 거 보면. 이 멍청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상민 장관, 이 사람도 되게 멍청한 거예요. 어찌 보면. 판사 출신에다가 공부 잘했겠지. 판사로서의 지능은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은. 그런데 뭔가를 이끌고 어떤 큰 조직을 이끌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이 갔어도 막지는 못했을 거다. 경찰 갔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뭐라 말했냐면 경찰 병력에 갔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 참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되게 멍청한 거예요, 이 사람은. 멍청하면 정치나 뭐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잘 해야지. 판교 사고랑 그건 무릎 꿇고 앉아요. 그거는 주차장에 있었던 거고 다 사법처리로 됐던 거예요. 나무 위키만 읽어봐도 다 나옵니다. 판교 사고 그거 나무 위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하여간 갖다 붙여주려고 그래도 진짜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뭐 우파 그러는데 이태원 참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떤 우파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파도 아니야. 심지어 되게 멍청한 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그냥 무정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없어야 한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되게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논지가 뭔지도 몰라. 심지어 본인이 말하는 그런 베이스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뭔지도 몰라요. 포커스가 뭔지도 몰라.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 가지고 얘기하는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정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갖다 다 붙입니다. 무슨 뭐 북한 얘기 막 나오고 뭐 공산주의냐 무슨 국가가 뭐 다 책임지게 막 얘기하는데 북한이 됐든 한국이 됐든 뭐 민주주의가 됐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거는 다 기본이에요. 북한이라고 뭐 주민이 죽어나가는 걸 가만 보겠습니까? 단지 책임은 지지는 않지,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말은 합니다. 김정은도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국민의 말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냥 인민, 동지, 당원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원 동지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 대책을 세워라.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심지어. 거기에 뭐 보상이나 그런 거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됐든, 공산당이 됐든, 뭐, 민주주의가 됐든지 간에,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재산, 안전, 이런 거는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뭐, 용선을 사퇴하라, 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고, 공산주의다냐? 멍청한 거예요, 진짜. 아니, 공산주의, 아니, 북한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진다니까? 그건 기본이야.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정부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 논리는. 무정부를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의 주장은 멍청하게.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한다? 공산주의가 좋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청한 거라니까. 그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국가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그 안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거는 그 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공산주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 멍청한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에 뭐 우파니 뭐니 이런 거 다 지랄 맞은 거예요. 여기에 우파가 뭐가 있고 뭐가 좌파가 어디고 이런 게 어딨어. 다 멍청한 얘기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한 실정법으로 국가안전법, 재난법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비교 대상을 잘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무슨 어떻게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그냥 멍청한 거예요. 비교를 하시려고 그러면 잘 해야지. 이건 뭐. 아,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해? 영상을 쓸 수가 없어. 아니, 삐처리를 한두 번 해야지, 이게 진짜. 아니, 본인이 편집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 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욕짓거리 해놓고 난 다음에 네가 한번 편집해봐라. 아유, 진짜.